하루에 30분만 독서합시다. 하삼독의 감자입니다. 네, 3월 16일 수요일 5시 59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만 하기로 했잖아. 화요일에 6시에 하기로 했는데 벌써 유튜브 콘텐츠도 어, 7번이나 했잖아. 이렇게 원래 이불 속에서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심했는지요. 네, 5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사실 어제 지난 새벽에 잠을 좀 못 잤어요. 네, 어제 저녁에 좀 피곤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새로운 소설, 새로운 장르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장르 소설을 이제 소재가 생각이 나서 전 원주에 살고 있는데 원주 박경리 문학관에서 어제 그 새로운 소재로 굉장한 임팩트를 얻고서 열심히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두뇌와 이제 손가락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피로가 확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4시 반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좀 쉬었어요. 너무 졸립더라고요. 저녁 먹고 빨리 씻고 자야지 해서 8시에 이제 침대에 딱 누웠는데 이제 애들하고 뭐 이런 그 아내랑 애들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뭐 일찍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9시 좀 넘어서 잠이 들었겠죠? 근데 아, 그 새벽 아시겠지만 너무 일찍 잠들면 깹니다. 그래서 1시쯤 깼다가 새벽 1시에 깨서 제가 안방이 아니라 이제 딸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좁기도 좁고 네, 이제 애가 이제 큰 딸이 크다 보니까 나는 왜 여기 누워있지? 해서 잠이 안 와서 인터넷 기사도 보고 또 이제 너무 잠이 안 올 때는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되거든요. 설교를 틀었더니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잠이 안 오네.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게 너무 이 돌베개 교회 그 안신권 목사님 이번 주 주일 설교를 듣고서 원래 평소 같으면 잠이 잘 와야 되는데 너무 이번 주일을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좋은 그래가지고 참 좋았다. 그래서 기도까지 다 듣고 나니까 한 2시 된 거예요. 그래서 자야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다시 좁아서 침대가 너무 좁아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작업하는 이 방에 누워서 하숙방에 누워가지고 한 2시간 한 3시간 자고서 이제 유튜브 해야겠다 했는데 또 이제 큰 딸이 또 화장실 갔다가 자기가 혼자 누워 있는 걸 보고 또 여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좀 있으면 방송해야 된다고. 날 좀 내버려둬. 했더니 또 그러던 중에 잠을 못 자고 한 3시부터 이제 딱 누웠는데 눕자마자 이제 알람이 딱 울린 거죠. 5시 반 알람이 울리고서 정말 이제 그 고비를 뚫고서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이 자리에 저는 저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이 자리에 와서 책을 안 읽어도 야, 이게 뭐 조회수가 지금 2밖에 안 됐는데 어제 방송이 이걸 하겠다고 독서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은 너 분명히 너는 뭐라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침에 1시간 운동을 하는 사진을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려고 보내드리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꾸준히 하시네요. 예, 꾸준히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답글로 그분한테 그런 도발적인 말씀 드렸습니다. 카톡으로. 네, 어, 하다 많은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굳이 운동뿐만일까요? 라고 이렇게 도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좀 꾸준히 뭔가를 해보시라고. 네, 하다가 그만두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지만 반대로 꾸준히 하면 뭐라도 성공합니다. 10년 동안 뭘 하면
분명히 저는 전문가가 될 거라고 봐요. 문제는 꾸준히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죠. 네, 왜 제가 이렇게 책을 안 읽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할까요? 네. 어, 어떤, 어쨌든 제가 오늘 아침에 승리했다는 거,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걸 승리했다는 거. 예, 사실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네. 또, 그래도 책을 읽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독서 시간 좀 줄일게요. 25분으로 현실적으로 25분으로 줄이고 여러분들 네 책을 펼쳐서 네 5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25분 오늘 읽을게요. 네.
음,
네, 25분 동안 읽었습니다. 172페이지부터 195쪽까지 읽었는데요. 예, 4장 끝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예, 뿌듯하네요. 거의 이제 절반을 향해서 갖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400페이지 가까운 된 책을 이렇게 읽지 않으면 이렇게 헤매기 쉬워요. 쓰면서 읽어서 이제 그나마 덜 헤매게 됐는데, 오늘 읽은 내용 중에 뭐 사실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오늘 뭐 주로 했던 내용도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라, 그리고 목표를 과감하게 세워라,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중에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 뭐 과자를 사러 20달러만 들고 갔다가 제과점에 갔다가 뭐 69달러짜리 거의 뭐 25,000원짜리 과자 사러 갔다가 거의 뭐 8만원짜리 케이크를 2단짜리 케이크를 싸게 샀다라는 그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잘 안 읽힌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패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읽었던 내용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함께 나눌게요. 리더는 흔히 매출을 근거로 직원을 평가한다. 그러나 실제로 직원이 비교적 대안이 취약한 거래처를 상대한다면 누구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반면 어떤 직원은 비교적 대안이 강력하고 까다로운 거래처를 상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만을 기준 삼아 영업사원들의 실적을 비교하면 이런 차이를 간과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정량적 평가에만 우선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거래처를 상대하면 누구나 매출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까다로운 매출처 있잖아요. 여러 경쟁 그 업체들을 이제 파트너사로 두고 있는 이런 데는 매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는 숫자만 평가해서 이제 이렇게 실적을 평가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 교육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봐요. 아이들을 이렇게 특히 공교육에서 이 어떤 시험 성적 점수로만 평가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력 같은 평가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유명한 책이 있죠. 왜 C 학생은 이제 B 학생은 C 학생 밑에서 일하고 A 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 이게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고 결국 이제 부자들은 실제로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성적만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지금 평가할 때 아이들의 정말 어떤 부분을 요즘 이제 미래에는 어떤 아이들이 성공할까, 결국 보면 계속 변하지 않는 건 문제 해결 능력 같아요.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적극적으로, 문제라는 게 시험 문제 말고, 네, 정말 그 시대에 앞두고 있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자 하는 문제, 지금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나중에는 큰 성공을 이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평가할 때 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뭐 그게 큰, 저는 점수를 높게 받는 게 어, 굳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시험 성적에만 매몰되다 보면 그 시험을 잘 푸는 그런 기계로 자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전 좋은 기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안 좋은 기계도 아니었는데 시험 점수만, 그 문제만 잘 푸는 시험 문제만 잘 풀어서 돈을 잘 버는 건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책 내용을 계속 이어가면, 상대방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네. 상대방에 대한의 강점을 과대평가하면 너무 작은 목표를 세우고 소심한 태도로 제안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문제를 겪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제안을 내놓자마자 상대방이 잽싸게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아차 싶었던 순간 말이다. 아차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자영업 6년 차인데 초창기에 일했어요. 그러니까 뭐 영상을 얼마 일을 주기만 줘도 감사합니다 했는데 막 몇만 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제가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최근에 어떤 학원 원장이 저한테 계속 이제 제가 6년 전에 10만 원짜리니까 지금도 10만 원짜리로 알고 10만 원에 모든 걸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폭발을 딱 했더니 어, 이제 빨대를 이제 제가 등에서 쫙 뽑은 거죠. 뽑았더니 이제 그 난장판이 된 거죠. 저도 이제 내가 당신 학원 직원이냐, 이 가격으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에는 제 잘못도 있겠죠. 그동안 그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어필했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제가 협상하지 않고 무조건 일을 다 해줬기 때문에 저한테 잘못이 있는 거죠. 네. 쿠키를 사러 이제 20달러 들고 갔다가 69달러짜리 2층 케이크를 사게 된 사연을 이제 작가가 이야기하는데, 이 좀 나쁘고런 일이기도 해요. 또 응? 돈도 많이 버는데, 응?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막내 아들이 우리 엄마 진짜 싸게 샀다고 해서 그게 꼭 자랑스러운 것만 아니죠. 네. 이제 그게 뭐였냐면 이제 일단 예화니까 1시간 뒤에 제과점이 이제 문을 닫을 예정이었고 다음 날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그래 따라서 1시간 내로 팔리지 않는 케이크는 아예 팔 수 없을 가능성이 컸다. 떨이죠. 떨이 상품을 이제 개타려고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런 베트나의 약점을 분석한 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과감한 목표를 세우며 케이크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읽으면서 좀 짜증나더라고요. 맛을 표시한 케이크에 보면 이제 맛을 표시한 장식이 없다는 약점, 마감이 바로 앞에 나가왔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케이크를 싸게 샀다. 작가님, 매번 그렇게 하지 맙시다. 네.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네. 근데 이제 큰 거래를 했을 땐 그게 맞는데 이게 영세업체를 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작가가 상대방의 약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최고의 협상 성과를 얻고 싶다면 과감한 목표는 필수다. 이거 과감한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럼 케이크. 시장 가서 우리 콩나물을 깎지 맙시다. 구직자와 직장인을 위한 협상의 목표를 세우는 법. 네, 자기가 얻어야 하는 바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어제 그 내용이잖아요. 작가님 똑같은 내용 몇 번씩 쓰는 거예요. 네. 이런 책 읽을 정도면 똑똑하거든요, 사람들. 네. 까먹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코엠을 먹어서 기억력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초점 맞추라는 거죠. 우선 자신의 차별성을 찾고 이를 무기 삼아 고용주를 어떻게 공략할지 고민하라. 고용 협상에서 차별화는 필수다. 당신이 특별할수록 고용주가 다른 사람을 채용할 여지가 줄어든다. 네, 당신이 매우 뛰어난 실적을 올리는 직원이라면, 이건 전제예요. 네, 당신이 정말 뛰어난 직원이라면 더 과감한 목표를 세우고 대담하게 협상해도 좋다. 상사는 업무와 관련해 당신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태일 수 있고, 자신의 연간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상사는 당신을 대체할 사람을 단기간에 구할 수 없고 당신이 없으면 잔업에 시달릴 거라고 여길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은 회사의 베트나와 상사의 베트나가 갖고 있는 약점을 각각 평가하고 과감한 목표를 세우면 된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7명에 1명 꼴, 또 6명에 1명 꼴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날짜로 한 45만 명 이제 하루 확진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어떤 중소기업에는 5명의 부서인데 1명만 코로나에 안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감한 목표를 세울 수도 없고 이제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5명이 일할 거를 혼자서 일하고, 이제 그 사장은 그 사람한테 이제 도망가지 않게끔 어떻게 이제 잡을지, 이제 뛰어난 직원이 아니더라도 코로나에 안 걸린 것만으로도 이제 경쟁력이 돼버린 그런 사회입니다. 너무나 씁쓸한데, 네, 뭐 요즘 젊은 직원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 차라리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안 걸릴 수 있으면 안 걸리면 좋죠. 저도 주변에 걸린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면역은 자기가 잘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단계를 모두 밟았다면 협상 준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작가 교수님 특유의 다시 정리해 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1번 협상 목적을 먼저 고려하고, 2번 어떤 쟁점을 테이블에 올릴지 고민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상대방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네 번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베트나. 베트나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 입에 잘 안 붙어요. 플랜 B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대안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높이고 싶다면 과감한 목표는 필수다. 목표는 과감하게 세워야 한다.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면 협상을 앞둔 당신의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without fear죠. 예, negotiate without fear. 이제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두려움 없이 협상해라. 준비 과정을 모두 밟은 사람은 두려움을 뒤로하고 자신감 있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예. 오늘은 이제 그래서 작가가 어제 내용을 계속 반복하긴 했지만, 예. 상대방 약점을 파악해라. 그리고 나의 차별성을 내세워라.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안 걸린 게 차별성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이제 아직 저희 가족은 안 걸렸는데 좀 조심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지금 같은 때 더 조심해야 되는데, 정부 정책은 이제 막 풀어버린다고 하니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과감한 목표를 세우나요? 정부에서 하루에 100만 명 이렇게 생길 정도로. 네. 그런 목표는 안 세우셔도 됩니다. 네. 어떤 오늘 아침부터 이제 일어나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결국엔 어, 그 좋은 협상을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잘 알고, 또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협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이 뭐 이직일 수도 있고 구직일 수도 있고 또 거래처와 계약일 수도 있는데, 그런 협상에 일단 without fear, 두려움 없이 협상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너무 이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음, 조심하시고 또 입안 잘 헹구시고 이러면서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독서하고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